오늘 이제 학부모 청년 연대 대표자분들께서 선관위 문제, 부정비리, 고용 세습 등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12월 중순 광장에 처음 나가면서 대통령 탄핵과 또 그 다음에 구속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체제 붕괴를 깨하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과의 싸움이다. 첫째가 좌파사법 카르텔, 둘째가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셋째가 종북주사파 카르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하고의 체제 수호의 전쟁을 제가 선포해야 된다라고 12월 중순에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 경력직 직원을 뽑는데 부정채용 사례가 291차례 있었고요. 인사 복무 규정 위반이 무려 878차례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아예 신의 직장이라고 얘기하고요. 현대판 음서제도가 이렇게 행행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 선관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칭하고 여기는 한마디로 가족 회사라고 선관위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또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친인척을 채용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회사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선관위입니다. 그래서 아빠 찬스를 이용하고 아들과 딸과 친인척이 모여있는 이런 선관위 조직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부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부정 부패로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의를 대변하는 장친 선거를 이 감독하는 기관으로서는 완전히 빵점이다. 그래서 제가 12월 중순에 선관위 문제에 대한 해법은 딱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검이요. 두 번째는 국정조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는데 오늘 학부모 청년 연대 우리 대표자분들께서 오셔서 특검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뭐 특별 감찰관 등을 이제 지명하는 그런 해법 법안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선관위 이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감사원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감사원법에 당연히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식의 부정 채용이 비일비재하는데 그런 기관을 감사를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정말로 헌재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또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사태의 그립, 총체적인 조감도를 보면은 민주당이 총감독이고요. 거기에 이제 공수처, 서부지법, 또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이게 서로 연계가 돼 있다. 충분히 연계가 돼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법은 특검과 국정조사다라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 있으세요? 우리 이영현 집사님 하여튼 말씀하실 거 있어요? 됐어요 이 정도? 네, 저희 국회에 충분합니다. 충분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네, 꼭 국회에서 국정조사. 국정조사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탄핵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직무정지 당할 때까지 31, 2개월 됐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 소추안이 무려 29차례 발의가 됐습니다. 지난 대한민국 건국 시점부터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탄핵 소추안 21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32개월 동안에 무려 29차례. 그 중에 13건이 통과가 됐고 8건에 대해서 헌재에서 전부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완전 8연패했습니다. 민주당 8연패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경기를 합니다. 경기에서 8연패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감독과 코칭 스태프 바꿔야죠. 또 사죄해야죠.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연히 국민께 대사죄를 해야 됩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경기의 규칙이고 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한번 보십시오. 8연패 당한데도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저렇게 후한무치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국무총리 탄핵시키고 감사원장 탄핵시키고 법무장관 탄핵 이런 식으로 줄줄줄 탄핵을 시켜서 윤석열 정부의 심정 지키는 거 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민주당 지금까지 보았던 과거 이 민주당이라는 민주의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런 민주당이 지금의 민주당은 완전히 일당 독재. 지금 역사상 대한민국 헌정사상 찾아볼 수 없는 일당 독재, 후한무치한 민주 악당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혹시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저는 이제 빠르면 다음 주 후반부 아니면 더 늦춰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민주당과 헌재는 짬짬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속된 말로 발악을 한다고 국민 눈에 보입니까? 광화문 그 광장이 20개가 넘는 파란 텐트를 쳐놓고 4명의 국회의원을 삭발을 하고 또 몇몇 의원들은 국회에서 헌재까지 또 도보 행진을 하고 또 국회의장은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마녀 후보자 임명해달라고 하고 왜 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그리고 완전히 좌파 단체하고 연대해서 극한 투쟁을 불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헌재 평의가 민당이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일 원래 아마 문영배 이런 분들이 밀어붙이려고 했겠죠. 아마 그분들대로 안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다음 주에 빠르면은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또 그 이후에 아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3월 14일을 우리가 예정 날짜로 했는데 좀 늦춰지는 걸 보니까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추측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릴레이 시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도 릴레이 시위가 여러 4-5번 의원님이 4시간 간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독인의 중심으로 오늘도 한 17번 의원들 참여했습니다만 매일 아침 7시에 헌재 주변을 돌면서 무건 이 기도를 한다. 그래서 헌재 주변 이 걷기 행사를 매일 아침 7시에 하고요. 전한길 선생님께서 매번 7시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아침 7시에 또 헌재 주변을 돌 거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밤에도 헌재 앞에 나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헌재 선고 날 아침까지 계속 돌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헌재 주변을 도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아침에 7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헌재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세요? 됐습니까? 김정진 기자님, 예? 뭐든지 물어보시고 어떤 거 괜찮으세요? 내일 아침 국회에는 어떤
일단 지역에 내려가는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일단 조배숙 의원님, 서울에 계신 의원님, 저 또 서울에 계신 의원님들은 많이 나오실 겁니다. 이제 구미에서도 집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구미에 일찍 가뵈려고 합니다. 구미에서 1시에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1시에 일단 미리 가서 인사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행사는 세이브 코리아는 일단 구미 집회에 방점을 찍었고요. 여의도 집회는 좀 이렇게 작은 행사로 치른 것 같고요. 광화문은 광화문대로 이제 큰 행사로 치르려고 합니다.